시간에 했던 거를 많이 이제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계고, 그죠? 계는 이제 언행을 조심하는 거죠, 그죠?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를 법답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계정해야 할 때 이게 이제 정은 삼매를 닦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삼매를 닦는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심청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청정도론에서는 7가지 청정으로 이야기하는데, 계의 청정, 그 다음에 삼매를 닦는 거를 심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매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번뇌를 버리고 번뇌로부터 일시적으로 이제 청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청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해서 심청정이라고 하고, 이제 해는 청정의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심청정 중에서 이제 삼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예전에 좀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삼매를 닦는 수행을 물론 이제 계정해가 같이 어우러져서 수행이 되지만, 특별히 이제 삼매를 닦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좀 지혜가 서포트 해주면서 삼매 닦는 거에 좀 주안점이 가 있는 수행을 우리가 사마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사마타 수행에는 이제 40가지 주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지난번에 그 사마타 수행 주제 중에 40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 40가지 중에서 자기의 기질이 있어요. 뭐 믿는 기질이니 뭐 지적이니, 또 지적인 기질, 뭐 생각이 많은 거, 이런 거 하여튼에 그 6가지 기질로 나누어서 자기 기질에 맞게 그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사마타 수행, 삼매를 닦는 수행 주제 중에서 이렇게 청정도론에서 정리를 해보면 한 40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40가지가 있고, 그게 뭐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10가지 수념, 그리고 뭐 무량심, 그 다음에 사무색,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인식과 4대 수행, 이래가지고 총 합쳐서 40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별로 설명을 하고, 어떤 기질에 맞는 이런 거, 이 수행 주제는 어떤 기질에 맞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10가지 가시나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시나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좀 별로 이렇게 소개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행은 주로 이제 화두선, 연불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수행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남방에서도 가시나 수행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호흡 수행이나 부정관, 자해 수행 이런 건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가시나 10가지 가시나 수행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뭐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신통을 닦거나 이럴 때 이 가시나 수행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색계 선정을 닦기 위해서도 이 가시나 수행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시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인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수행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소개가 안 되고, 좀 많이 좀 전통이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가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가시나를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방법을 설명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그러니까 40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로 설명하는 주제가 바로 가시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이제 여기서 그 가시나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수행하는 도량, 우리가 뭐 사원, 절, 수행틀을 어떤 게 적당하고 어떤 건 적당하지 않으냐, 요거 설명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제 뭐 사소한 장애를 끊고, 그 다음에 그 가시나 수행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나 수행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에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설명할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10가지 장애를 설명을 한 다음에, 10가지 장애가 주로 뭐
이렇게 주변 환경 이런 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수행을 하기 전에 그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거에 맞게 수행을 지도해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그리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 주제 그걸 하나 들고,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호흡 수행은 모든 기질에 잘 맞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든 기질에 잘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까지가 지난번에 한 거고, 오늘 이제 할 거는 삼매에 닦기에 적당한 사원과 적당하지 않은 사원, 이건 간단히 짚어보고, 그리고 사소한 장애,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안팎으로 간단히 이제 뭐 주변 정리하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돼서, 그 다음에 이제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닦는다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당한 것과 적당하지 않은 사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스승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요. 스승과 같은 도량에서 살면 가장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수시로 점검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만약에 그게 같이 사는 것이 좀 마땅치 않고 그렇다면은 이제 한 4분의 1 또는 2분의 1 유순. 유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거리 단위죠, 그죠? 보통 경전에 보면 1유순, 2유순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보통 이거는 뭐 이제 그 인도의 그 거리 개념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한 뭐 이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40리 정도? 그러니까 한 16km 또는 뭐 12km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약간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한 40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유순이라는 거는 최대 1유순이면 한 16km, 40리 정도 되고, 반이면 한 20리, 그거보다 반이면은 한 10리 정도 떨어진대. 그런 데서 살아도 된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제 이 정도 거리가 그래도 이제 공양 끝난 다음에 가서 이제 지도를 받고 돌아올 때 또 탁발하고 돌아오는 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적당하지 않은 도량이 있는데, 뭐 너무 크거나 또 뭐 새로 지었거나 낡았거나, 너무 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큰 절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새로 지은 절 이런 데도 일이 많고, 또 낡은 절은 수리할 게 많고, 길가에 있는 사원은 사람 왕래가 많고, 약수터나 뭐 채소밭, 꽃이 많은 것, 과일이 많은 것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좀 번거로울 수 있다. 또 너무 유명한 곳, 또 도시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또 이제 도시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이성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썰릴 만한 게 많아서 그렇고, 또 산림, 경작지 이런 데도 산림에도 나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경작지도 뭐 물을 대니 많이 뭐 서로 이게 내 거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적절한 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 또 중요한 거는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고 이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 자체가 갈등이 많고 분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하라 그러고, 항구 부근 이것도 이제 뭐 아무래도 바닷가 이런 데도 뭐 이런 번거로운 일이 많겠죠. 여기서 변방은 이제 좀 예전엔 그 불교 중심이 있고, 변방은 주로 이제 불교가 알려지지 않은 곳을 변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방은 아무래도 신심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겠죠. 뭐 필수품 구하기도 힘들고, 뭐 괜히 옆에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경 부근에는 뭐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런 국경 부근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선우를 얻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좀 자기가 수행에 대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이 이런 걸 찾기 힘든 곳에 홀로 가 있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어떤 데가 적당하냐?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 그리고 낮에 너무 붐비지 않고 밤에는 이제 시끄러운 소리나 음성이 적은 곳,
그다음 파리, 모기, 바람, 햇빛, 뱀과의 접촉이 좀 적은 곳. 이 사실 모기가 너무 많은 곳에 우리는 요즘 실내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야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모기가 많은 곳은 사실 되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뱀이 있는 곳 이런 데는 또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또 햇빛이 너무 강해도 수행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는 게 좋고 없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필수품이 좀 잘 구해지는 곳.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도 어찌됐든 뭐 탁발 음식이나 네 가지 필수품이 있잖아요, 그죠? 거처가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의복, 그리고 약품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좋다. 그리고 그 절에 좀 성납이 높은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계도 잘 지키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납이 있어서 경률론에 능숙한 그런 장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 내가 뭔가 의문이 있을 때 바로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곳이 적당하다. 이게 5가지 적당한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장소를 잘 찾아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해라 이런 거고, 사소한 장애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깎아라 이것도 되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머리가 길거나 이러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지저분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기 쉬우니까 그런 걸 해야 되고, 해진 옷은 수선하고 꿰매고 더러워진 옷은 좀 빨고 이런 게 주변 이제 사소하지만 그런 게 이제 신경 거슬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침상과 의사는 청소하고, 바루가 옛날엔 철바루거든요. 요즘은 이제 철바루를 잘 안 쓰는데 지금 뭐 제일 싸요, 철바루가. 미얀마도 가보면 철바루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이제 뭐 목바루나 이런 거는 이제 원래는 목바루는 쓰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도자기 같은 거는 잘 깨지기 쉽고, 그래서 보통 철바루를 많이 쓰는데 철바루는 녹이 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녹을 닦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행하기 전에 준비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장소를 잡고 일단 스승을 찾고 그 수행 주제를 받아서 적당한 이제 수행 장소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변 정리하고 수행을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40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땅의 가시나, 땅가시나입니다. 가시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난 이 가시나 이야기 들을 때마다 경상도에서 가시나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오버랩이 돼서 자꾸 웃겨요. 이 가시나는 원래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확장, 그죠? 전체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전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이 가시나 수행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색계 선정하고도 관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대관계 있는데, 이 가시나는 10가지가 있는데 뭐뭐라 했어요? 지수, 화풍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청황적백 색깔 가시나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 그 다음에 제한된 허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창문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에 보이는 허공은 제한된 허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땅가시나를 가지고 먼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가시나 수행을 닦으려면, 가시나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원반 같이 이렇게 우리 디스크, 그죠? 원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지름이 보통 적당한 게 한 30cm 정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시나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생부터 이런 수행을 이런 가시나 수행을 전생에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저기 저 들판에 가서 땅이 쫙 펼쳐져 있는 이런 걸 보면 거기서 표상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전생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우리가 자연 속에서 표상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가시나를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청정도론에도 보면 좀 전생에 이런 이제 수행을 많이 닦은 사람은 그 경작된 이제 땅이 다 경작이 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에서도 그 땅 가시나를 취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물가시나 같은 경우도 저기 이런 아주 큰 호수 같은 데 가서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물가시나 표상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여행 다니면서 그 나하고 같이 간 이제 그 거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원래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그 스위스에 가면 인터라켄이라고 되게 큰 호수하고 이래 그게 있는 데가 있는데 그 가에서 둘이 앉아 이래 그거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거 보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 생각이 싹 빠지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고해지고 차분해진 걸 느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연 속에서 그 표상을 취해서 자기도 뭔지도 모르지만 그걸 쳐다보면서 생각이 착 가라앉으면서 거기서 뭔가 고요함을 느끼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가시나 수행입니다. 물 가시나가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요즘 뭐 불멍이라고 하는 그건 뭐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불가시나의 어떤 형태라고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그걸 이렇게 딱 보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땅에 전생부터 이런 가시나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표상을 취해서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들 수도 있다. 이 청정도론에 보면 말라카 장로라는 분이 그렇게 경작된 이런 이제 일반적인 땅에서 표상을 취해서 선정에 들고 그걸로 이제 색계 사성까지 개발하고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위파사나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해서 아란이 됐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 전생에 바라밀이 좀 많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가시나라는 거를. 그래서 가시나를 만드는 방법에서 이제 첫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 가시나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부드러운 어떤 땅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장소는 고정형으로 할 수도 있고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놓고 또 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딱 고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새벽에 젓갈색을 가진 흙이 좋다. 새벽녘에 이렇게 뭐 약간 붉으스름한 젓갈색의 그런 황토 같이 그죠? 그런 부드러운 흙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다 발로 차고 이러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좀 한쪽 구석 또는 산속에 굴 같은데 아니면 혼자 있는 토굴 같은데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좋고 만드는 방법은 휴대용도 있고 고정용도 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거 가시나 수행을 할 땐 중요한 거는 이걸 땅이라는 표상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색깔이 도드라진 흙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가시나 수행을 할 때는 너무 색깔에 집중하기보다 이게 땅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새벽녘에 젓갈색을 가진 흙 이런 흙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흙을 찾아가지고 휴대용으로 만들 때는 이거는 뭐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걸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네 구퉁에다 이렇게 이제 나무를 박은 다음에 여기에 천을 딱 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네갈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 사각으로 만든 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중앙점에 30cm 정도 되는 흙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진흙 같은 걸 바를 수 있잖아요. 그죠? 모양은 중간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각이 있으면 여기다 중앙에쯤에 이제 흙을 30cm 정도 되게 흙을 쫙 발라가지고 그러면 가에는 이제 있지만 요 중앙에는 한 30cm 되는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시나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는 주로 휴대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거를 그대로 들고 또 다니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4개 막대기 위에다 누더기나 가죽이나
이제 가는 거죽을 묶어 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우리가 좋은 흙을 구한 다음에 그 흙을 반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 30cm 정도 되게 그걸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근데 고정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요 30cm 되는 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좀 쳐서, 그죠? 요 경계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흙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을 채워서 만들면 자동으로 가시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흙을 사용해서 요즘은 뭐 워낙 재료들이 많으니까 요즘 뭐 애들 어릴 때 놀던 뭐 있습니까? 그 찰흙 같은 거 이런 걸 가져와서 30cm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땅가시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 3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시나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옛날 되게 이게 이 책이 쓰여진 게 뭐 거의 AD 한 4세기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 오래된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그냥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만들 때 이 표면을 너무 울퉁불퉁하게 일하면 안 좋겠죠. 그죠? 수행하기에. 표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마치 북의 표면처럼 평평하게 잘, 뭐 요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다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맨들맨들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30cm로 만든다. 일단 이제 가시나가 만들면 뭐가 생긴 겁니까? 수행 주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으려면 우리 삼매를 닦는 데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행 주제가. 그러니까 이 수행 주제가 가시나가 되는데 이 가시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수행하냐 하면 조금 한적한데, 그죠? 아까 말했듯이 사람 너무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서 뭐 도로가에 가서 이거 가시나 놔두고 앉아 있으면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조금 한적한 데 가서 가시나를 앞에다 이렇게 적당한 데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이 가시나하고 거리가 뭐 이 경전에서 경전이 아니라 이 청정도로에서 제한하는 건 한 1.2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20cm 정도. 근데 이거는 딱 120cm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앉는 좌대, 보통 이제 우리가 좌선 자세도 있지만 좌대가 있는데 이 좌대를 한 30cm 높이의 좌대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좌대에 앉아서 그걸 이제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30cm 정도. 뭐 요즘 뭐 말로 하면 그 이제 나무 동그란 그런 이제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뭐 해도 되고 뒤에 받침이 있건 없건 하여튼 좌대가 한 30cm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좌대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이제 가시나를 두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목에 무리가 갈 거고 너무 멀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은 그 가시나에 있는 그 다양한 그런 결점이나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목도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똑바로 취한 상태에서 눈을 약간 내리깐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반개 정도? 그렇게 내리깐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다 갖다 놓는 게 가장 편안하다 이거죠. 너무 멀면은 이게 이제 또 가시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표상을 취하기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목에 무리도 갈 뿐 아니라 가시나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거에 뭐 흙이 어떻고 이런 결점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가 한 120cm 내외. 그건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좌대 높이도 30cm가 좋은데 너무 높으면 목을 숙여서 봐야 되고 너무 낮으면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에 이제 무릎 같은 데 통증이 간다. 그래서 한 30cm가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통 나오는 의자가 한
4cm, 40cm 조금 높고, 보통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한 40cm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여기서 한 10cm 정도 낮다고 생각하면은 뭐 나무를 자르기 힘들면 다리를 땅 속에 박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하여튼 30cm 정도로 해서 하면 좋고, 그리고 두 눈은 적당히 있더라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반개, 그죠? 반개가 무슨 말인지 알죠? 눈을 완전히 뜨는 게 아니라 한 반쯤 뜨는 거, 그 정도로 이래 하는 게 좋다. 눈을 너무 크게 뜨면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눈이 피로해지고, 또 눈을 너무 얇게 뜨면은 졸음이 오기도 쉽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적절히 떠서 이제 가시나를 여 앞에다 두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제 쳐다보는데요. 쳐다볼 때 이 가시나의 우리가 이제 이 가시나 수행, 특히 땅의 가시나 수행, 이걸 땅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 땅이라는 관념에서 접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빨리어로 이제 땅은 빠따위거든요, 빠따위. 빠따위, 앞보, 떼조, 와요. 이게 이제 지수화풍이에요. 빠따위. 그래서 뭐 빠따위 이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빠따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일반 말로 땅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한 번씩 이걸 땅이라는 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또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수행이 됩니까? 색깔 가시나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땅가시나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땅이라고 보면서 표상을 취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땅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것만 쳐다보면 눈이 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눈을 감았다가 또 계속 이거를 이제 땅 하고 있다 눈을 감았을 때 이 땅의 표상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쳐다보다 보면, 그죠? 떠오르다가 그럼 또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또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 머물진 않아. 그럼 또 사라지면 눈을 뜨고 또 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 표상이 땅의 표상, 이렇게 원반의 모양이 표상이 떠오르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처음에는 뭐 잠깐 한 몇 초만 머물다가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2초, 3초 점점 길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길어지는 거는 뭐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거 쳐다보다가도 딴 생각하고 또 뭐 다른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니고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 가시나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것도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행하는 방식은 여러분 이제 호흡 수행에서 배웠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 땅 가시나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 자체가 어떤 장애인지 정도 알아차리고, 내가 또 뭐 딴 생각 즐기고 있구나 또는 화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다시 또 땅 가시나로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그런 장애로 인한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가시나에 우리 주의가 집중이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 잡다한 생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니까 이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좀 더 노력이 투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면서 이제는 그 가시나의 주의가 오롯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게 거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슥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때는 뭐 그렇게 이 생각이 별로 우리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흘러가게 두고 그대로 이제 가시나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보통 초반에는 지혜가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생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뭐 세속적인 어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걸 이제 어떤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온침인지 덜떠무인지 의심이 이런 걸 알고 이제 놓아버리는데, 이래갖고 마음이 조금씩 길들여지고 마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때는 지혜가 이제 삼매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가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 호흡에 머무는 힘이 생각을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오히려 이제 생각을 좀 막아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너무 집중 위주로만 가다 보면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요동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좀 이해하고 내려놓는 거기에 좀 중심이 가 있다가 그 지혜가 조금 강해지면 생각이 가라앉고 그때부터는 좀 약간 삼매가 그런 생각을 방지해 주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이 가시나에 머무는 걸 방해해서 생각이 막 움직이다가 생각이 좀 가라앉고 나면 가시나에 이제 마음이 쭉 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시나에 계속 땅땅땅 하면서 계속 이걸 보다가 눈을 감으면 이제는 이 표상이 실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되게 명확하게 떠오르면서 시간도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볼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표상이 생기면서 시간이 좀 오래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익힌 표상. 이거 왜냐하면 그 원래 있던 걸 통해서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래서 익혔다. 이렇게 학습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익힌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또 이제 이건 가시나 수행을 할 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의자도 이렇게 좌대도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익힌 표상이 생기면 이제 자기가 원래 수행하던 처소로 돌아가서 이건 주로 외부에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처소에 돌아가서 그 익힌 표상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이 생기면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자기가 원래 수행하던 처소로 돌아가서 그 가시나 수행을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보는 게 없어지니까 이게 잘못하면 좀 약하면 또 사라지겠죠. 그럼 다시 또 그곳에 가서 또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표상을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을 감아도 이 땅 가시나의 그 표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수행 주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상, 그 가시나의 표상, 원래 이제 우리가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표상으로 취했으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표상을 취하는데 이제 그 익힌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실물을 봤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가시나라는 실물을 보다가 이제는 그 표상을 이게 이제 이미지가 생기면 그 표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표상을 계속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속 이 땅의 가시나의 표상의 마음을 계속 이것만 알아차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가시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래 모습 그대로지만 가면 갈수록 아주 깨끗하고 색깔도 없이 그냥 투명하고 깨끗하면서 밝아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닮은 표상 또는 빠띠바가 니미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표상은 가시나 모습 그대로 띄우는 건 익힌 표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 이 익힌 표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어떤 면에서는 원래 모습과 똑같진 않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시나의 결점도 보이고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표상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가시나만 뚜렷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하면서 훨씬 더 맑고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바뀐다 이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원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닮았다. 이래서 닮은 표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닮은 표상이 생긴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이게 이거 생기면 거의 건접산매에 가까이 간 겁니다. 선정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닮은 표상이 생기는 게 쉽진 않아요. 그 청정도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 1000명 중에 1명이 빛이 생긴다. 소위 말해서 빛이 생긴 게 이제 여기 청정도론 말로 준비표상 정도거든요. 그게 익힌 표상이 되는 게 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또 익힌 표상이 닮은 표상이 되는 게 또 한 그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익힌 표상에서는 가시나의 결점이 나타나지만 닮은 표상은 청정하게 나타난다. 잘 닦은 조가비의 접시처럼.
그러니까 이게 조개 같은 게 닦으면 반짝반짝 깨끗하고 투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원반이 처음에는 그 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결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하고 밝은 어떤 대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닮은 표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건요, 모든 수행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색깔 가시나 수행을 해도 똑같고,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아주 밝고 깨끗한 형태로 다 바뀌거든요. 이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닮은 표상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수행하는 방법은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기서 이걸 그 가시나를 알아차리다 보면 장애도 일어나고 그 장애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익힌 표상이 되고 익힌 표상에서 또 어떻게 닮은 표상이 될 때 또 어떻게 이 수행을 이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표상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표상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표상이 생겼을 때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수행이 항상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이 생기면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호흡 수행 때와 비슷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게 설명은 간단히 했지만 이 과정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죠? 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장애 버리면서 장애가 거의 버려져야 이게 닮은 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닮은 표상이 되면 그게 선정에 거의 가까이 간 근접산매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본산매, 몰입산매로 가는데 그게 선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에서는 근접산매하고 몰입산매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의식이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게 청정도론은 기본적으로 아비담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을 쓰는 이제 이 붓다고사 스님 당시에 그때 이제 아비담마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선정에 대한 설명도 이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의식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할 때는 그 육식이 작용하죠. 그죠? 아니비설신 의식이라고 육식이 작용하는데 그런 것이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없을 때는 잠재의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소위 말해 바왕가라고 하는 이게 있어갖고 이게 이제 유식으로 가면은 이 바왕가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아리아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바왕가 개념이 이제 유식에서 아리아식 개념하고 좀 비슷한, 똑같진 않아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좀 대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작용할 때 할 때 바왕가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왕가 마음이 계속 생멸하다가 대상이 있으면 여기서 인식이 일어났다가 또 바왕가로 갔다가 인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 상태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 근접산매에서 아직까지 쭉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다시 바왕가로 갔다가 다시 집중됐다가 바왕가로 갔다가 집중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정도라는 거 보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문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그냥 뭐 의식 육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절을 했거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는 무슨 생각, 뭐가 우리 의식이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느냐. 우리 생각이 없는 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주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왕가다 이렇게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유식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그런 상태에서는 아리아식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이제 좀 복잡해지고 이래서 아마 초기 경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바왕간이 이런 말은 경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그 경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주석입니다. 그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참고로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근접산매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완전히 몰입되기 직전에 거의 이제 이것도 생각이 거의 없는데 완전히 몰입된 상태는 아니고 몰입 들어가기 그 직전의 어떤 상태 정도? 이때만 해도 막 희열과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거의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거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익힌 표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닮은 표상이 생기든 간에 이 표상이 이제 우리가 실물을 보다가 표상이 생기면 이 표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표상을 보호하는 걸 마치 전륜성왕이 될 태아를 보호하듯이 해야 된다. 애지중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 표상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오늘 잘생겼네 하고 가서 또 막 잡담하고 떠들고 뭐 마음껏 먹고 이러면 싹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마치 정말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조심조심 해야지 안 그러면 금방 수행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표상을 잘 보호해야 이제 익힌 표상에서 이제 닮은 표상으로 가고 또 닮은 표상을 기반으로 해야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닮은 표상에서 선정에 가는 이런 과정을 가는데 첫째, 이제 숙소를 잘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그 핵심은 전체적인 핵심은 그겁니다. 수행에 방해된 요소가 최소화된 곳을 찾아야 된다. 이 정도 수행이 되면 초반에는 그런 게 이제 초보자 때는 그런 걸 너무 가리는 게 안 좋은데 이제 수행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근접산매 가까이 가고 이러면 이때는 진짜 홀로 있고 그 장소도 되게 이제 한적하고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숙소도 이제 좀 내가 거기 갔을 때 수행이 좀 잘 되는 데를 정하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수행자들이 그 스리랑카 같은 데 가보면 뭐 그 굴이 많거든요. 그가 바닷가고 이러니까 뭐 부처님 그 이렇게 불상 같은 것도 동굴 안에다 새겨놓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기가 아라한이 살았던 동굴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런 데 가서 수행하는 분들이 많거든. 거기서 아라한이 된 곳에 가서 수행하면 나도 아라한이 될 좀 더 뭐 속된 말로 하면 기운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숙소도 그런 데를 정하라 이겁니다. 여기도 보면 뭐 어떤 섬에서 어떤 굴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섬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나온 곳이다. 그래서 뭐 거기 가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수행하기 좋은 곳을 찾아라 이거고요. 그다음 탁발하러 갈 때도 좀 더 너무 멀고 이렇지 않고 적당한 2.5km 정도 되는 이 정도면 1시간 안 걸리거든. 한 뭐 2km 같으면 한 3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시간에 보통 4km 천천히 걸으면. 그래서 그런 곳에 가고 이제 너무 멀지도 않고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너무 덥고 이러면 또 그 더위에 휩쓸려서 또 이제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정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때는 이 정도 수행이 되면 묵언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때는 묵언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수행이 되면. 그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지혜를 닦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느 상태에 몰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접산매에 가까이 갔다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이고 말도 최소한 줄이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후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말을 적게 하고 사람도 가급적이면 말 많은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그때는 아무 음식보다도 이제 자기한테 좀 음식을 가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는 음식 중에서도 자기한테 좀 잘 맞는 음식을 하는 게 좋고 기후도 자기한테 잘 맞. 어떤 사람 너무 좀 몸에 열이 많아서 좀 추운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약해서 따뜻한 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또 잘 안 맞으면 그게 미세하게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자세도 자기한테 맞는 자세를 찾아라. 요게 이제 표상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말 적게 하고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매라고 하는 거는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자극 받는 것이 내가 뭘 하는데 좀 방해되는 자극이 있으면 그게 수행에 미세하게 방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하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조금 이제 홀로 있으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말을 적게 하는, 이게 이때는 되게 중요해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수행이 좀 깊어졌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는 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에선 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선정으로 가는 그때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수행 장소나 그 다음에 뭐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 음식이나 기후, 자세 이런 걸 자기한테 맞는 걸 잘 택해서 뭐 나는 자선 위주로 하는 게 좋다거나 자선하다 약간 걷는 게 좋다거나 이런 것도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잘해서 이제 하면은 표상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표상이 잘 유지되면 그 다음에 남는 과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상을 잘 유지하는 거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수행에서는 선정에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표상을 잘 유지해서 이게 이제 그 가시나 수행 같은 경우는 처음 단계는 표상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이제 우리가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실물이고 땅이라는 이제 물질적인 게 토대가 있고 요걸 통해서 표상을 취했으면 이 표상을 잘 유지해서 이제 이 표상 내가 이거 실물로 가시나를 보지 않더라도 이 표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표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실물을 보지 않아도 항상 내 마음에는 이 가시나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떻게 선정에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이 건접산매가 생기고 나서도 그 선정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또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아주 문 앞에 나와도 문 앞으로 쏙 들어가는 것까지가 조금 이제 또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청정도론에서는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0가지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 이거는 사실 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수행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상을 유지하는 거는 내가 내 자세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잘 조심해서 그런 거에 번잡하게 되지 않도록 말도 적게 하고 사람과의 접촉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해 나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산매, 이 건접산매가 생겨나서 완전히 몰입된 산매로 들어갈 때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토대를 깨끗이 한다. 이거는 뭐 이제 10가지 중에 하나가 토대 깨끗이. 이거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 주변이 어지러우면 그 수행하는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좀 내 몸이나 주변을 깨끗이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기능을 좋아할게.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수행을 할 때 노력과 때로는 확 밀어붙였다, 때로는 쉬었다 하는 이걸 잘해야 되고 또 이제 신심과 지혜와 이 신심의 조화, 또 삼매와 지혜의 조화 이런 거를 이 막판에는 이런 거의 미세한 균형감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특히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근 그리고 칠각지의 균형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오근의 균형, 칠각지의 균형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오근이 뭔지 아시죠? 신정진 염정해 신심 정진 그 다음에 염은 뭐예요? 사띠 그죠? 바른 기억입니다. 기억 그 다음에 정, 삼매, 해, 지혜 이래 신정진 염정해 이걸 오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신심과 지혜의 균등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 삼매에 들 때는 좀 지혜와 신심의 이게 조화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제 그 몰입이 돼 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지혜가 물론 바탕이 되죠.
뭔가 이렇게 쭉 빨려드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 두려움이 확 몰려들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여기 빨려들어가면 내가 어찌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전 지혜도 중요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가 거기에 몰입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도 없고 이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나 선지식들이 다 했던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법을 믿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약하면 자꾸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선정을 닦을 때는 나중에 좀 이야기하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때는 좀 믿음이 좀 필요해요. 믿고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데 또 뭐가 떠받들어 주냐면 이게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지혜가 또 받침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삼매와 지혜의 균형. 너무 머리로 자꾸 따지기만 하고 그냥 믿고 실천해야 될 부분에서도 실천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 자꾸 따지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지혜. 그리고 너무 믿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하면 돼 이렇게만 하고 자기의 어떤 수행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맹신자가 됩니다. 수행도 내가 믿고 뭐 부처님께서도 했고 이거는 뭐 올바른 길이니까 믿고 간다 이렇게 믿고 가지만 또 가면서 그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반조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가지만 실천을 하지만 실천하면서 반조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반조를 많이 하고 생각만 많이 하고 이제 실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머리만 굵어지고 실제로 이제 실천을 안 하는 이 교만해진다. 자만만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과 지혜가 잘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정진 염정했으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신심하고 지혜. 그리고 정진하고 정. 삼매하고 지혜는 뭐가 됩니까? 삼매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잘 균형이 잡히면 맹신에 빠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반조해야 될 때 반조하고 믿고 갈 때는 가고 이게 이제 명확히 수행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진과 삼매의 균형 이거는 뭐냐 하면 너무 수행을 막 빡시게 좀 몰아붙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들떠죠, 그죠? 그러면 마음도 들떠고 이제 수행에 재미도 좀 이게 지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너무 정진 쪽으로 갈 때는 조금 힘을 빼가지고 편안하게 머무는 쪽으로, 그죠? 이게 삼매를 닦는 거거든요. 근데 또 편안하면 너무 머물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안주하고, 너무 좋다 하고 그냥 여기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제 거기 빠져 있는 거죠.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에 너무 빠져 있다 싶으면 다시 또 이제 정진력을 높이고, 이 비유를 하자면 뭐 우리가 자전거를 막 밟고 가다가 자전거가 이제 이게 오르막을 오를 때는 막 밟지만 또 평지에 딱 가서 잘 굴러갈 때는 굳이 밟지 않아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냥 쭉 가다가 이게 또 자전거 힘이 빠져가 또 이게 게으름에 빠질 것 같다. 흔들리면 다시 밟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수행도 힘을 줘야 할 때와 빼야 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이 게으름과 들뜸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건 5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뒤에 나중에 우리가 또 가보면 여러분이 그 불경이라고 있어요. 상류단니까에 보면 그 불경에 보면 이제 불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 불을 피울 때는 이 불에다가 그 마른 장작 이런 걸 넣어야 잘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이 너무 확 불이 너무 이렇게 거세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젖은 풀 이런 걸 넣어야 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비유를 하면서 칠각지의 균형을 잡는 거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마음이 해이할 때는 오히려 칠각주 중에 택정희를 닦아야 되고 마음이 좀 게을러질 때는 너무 덜떨 때는 경정평을 닦아라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과 그러니까 힘을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 좀 물러서야 될 때 이거를 조절 잘하는 게 이게
처음 수행할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막판에 이제 근접산매에 가까이 가서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하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조화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띠예요. 이게 수행 경험이나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쌓인 경험에서 이걸 잘 알아차려가지고 지금은 좀 물러날 때다. 물론 이게 지혜가 판단하지만 이거는 이 사띠의 기반이 있어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른 기억이 있어야 경험을 이전에 쌓았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걸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띠는 아무리 개발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잘 필요한 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신정진 염정회 중 이 중심에 있는 이 바른 기억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신신과 지혜, 삼매와 정진과 삼매 이거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몰입된 선정에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정 가까이 가면 오건 조절 잘해라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수행할 때 오력 조절을 잘하는 게 수행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표상의 능숙 지금 이게 두 번째로 나오니 처음에 토대를 깨끗이 하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상에 능숙하다는 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표상을 보호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표상 보호하는 건 여전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접에서 본산매로 들어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한 오건 조절, 오건 오력이라고 하는 이거를 잘 균형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뭐냐 하면요, 분발해야 될 때 분발해라.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정진과 삼매의 균형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분발할 땐 분발하고 절제할 땐 절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평온할 때 평온해라.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칠각지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발할 때 분발하라는 건 우리 마음이 좀 게을러졌다 싶으면 분발을 해야 되잖아요. 분발심을 일으키는데 이때 분발심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은 택정희다 이거죠. 택법각지. 지혜로서 우리가 분발할 수도 있고 정진력을 높이거나 이 수행을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하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택정이고 너무 마음이 들떠서 좀 절제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나아갈 게 아니라 절제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뭘 하면 돼요? 경정평. 여러분 그 신정진 염정해 이게 오력이고요. 오건 오력이고 그 다음에 사띠 염이 있고 그 다음 택정희 경정평 이게 이제 칠각지입니다. 그래서 오건과 칠각지의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그 근접산매 좀 가까이 가서 나중에 본산매로 갈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불경이라고 있어요. 불경. 상류다니까야 이게 46에 53번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불을 피우는 걸로 비유를 해가지고 불이 처음 붙을 때는 이제 젖은 걸 붙으면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좀 꺼질라 할 때는 마른 장작을 넣어서 이걸 불을 켜야 되고 불이 너무 활활 타오를 때는 젖은 그 나무를 넣어서 좀 불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해야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 들떴다 싶으면 경정평을 닦아라. 너무 게을러졌다 싶으면 택정희를 닦아라. 이거 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사띠입니다. 여전히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요거는 이 이제 칠각지의 균형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 몇 가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오건하고 오건 오력 조절하는 건 앞에 설명을 드렸고 칠각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 격려해야 될 때 격려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정진이 좀 약해졌을 때 마치 이제 누가 수행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스승이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격려하는 건데,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은 생로병사.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병들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뭐 닮은 표상이 쉽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악처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과거에 또 내가 수행을 안 해가지고 악처에 태어나서 겪었던 괴로움, 내가 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미래에 겪을 괴로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내가 수행 안 하고 이렇게 빈둥빈둥 하다 보면 필수품도 잘 구해지지 않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반조를 함으로써 다시 또 자기를 격려하는, 또는 불법성 삼보의 그런 덕, 불법성 삼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함,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 믿음을 확 고장시켜서 또 수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게으르지도 앞에서 말한 그런 균형을 잘 잡으면 되는 거라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래 따로 설명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간단한 거는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람을 피해라. 삼매에 든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누가 선정에 들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고요한 사람.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확신하고 이제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머지는 약간은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한 게 부차적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건과 칠각지를 잘 조화롭게 닦는,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근접삼매에서 본삼매 갈 때는 되게 마음에 사소한 아주 미세한 것도 영향을 주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이거 마음을 다스려 균형을 잘 잡아서 선정에 드는 거기 때문에 오건 오력 그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택법과 택정인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경정평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